루이비통이 5만원짜리 버거를 팝니다. 이 조망만한 케이크는 3만원이죠. 비싸다고요? 루이비통 입장에선 이게 싸게 파는 거예요. 심지어 팔수록 손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도 루이비통은 전 세계의 카페를 계속 열고 있어요. 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패션 브랜드로 선정된 루이비통이 돈도 안 되는 카페를 하고 있을까요? 여기엔 대부분의 사람이 모르는 하나의 원리가 숨어 있어요. 그리고 이 원리를 모른 채 따라하면 여러분의 브랜드는 통째로 무너질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끝날 때 여러분은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 루이비통이 손해를 보면서도 카페를 여는 진짜 이유. 둘째, 그 전략을 작은 브랜드가 그대로 따라하면 왜 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예요. 브랜드의 선택을 해석하는 언더풀로 시작합니다. 카페를 여는 건 루이비통만이 아니에요. 구찌, 랄프로렌, 아르마니, 티파니, 하이패션 브랜드들이 줄줄이 F&B 매장을 열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이 카페는 이들에게 돈이 안 되거든요.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2에서 5%예요. 돈이 안 되는데 왜 할까요? 답은 세 가지예요. 우선 이 브랜드가 옷이 아니라 삶을 판다는 인식을 심는 거예요. 백화점에서 가방을 사는 브랜드에서 아침엔 커피를 마시고 점심엔 식사를 하고 여행 가서 호텔에 묵는 브랜드가 되는 거죠. 실제로 명품 브랜드들은 호텔 사업까지 진출하고 있어요. 삶의 한순간이 아니라 하루 전체의 브랜드가 등장하기 시작하면 소비자에게 이 브랜드는 더 이상 상품이 아니에요. 하나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둘째, SNS에서 홍보가 돼요.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특별한 플레이팅과 독특한 인테리어는 방문객들이 자발적으로 사진을 찍어 공유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중요한데요. 가장 싼 가격으로 루이비통을 소유하는 경험을 파는 거예요. 500만원짜리 백 앞에서 지갑을 닫던 사람도 5만원짜리 루이비통 버거 앞에서는 기쁘게 지갑을 열어요. 버거가 5만원인데도요. 그것도 소비가 아니라 경험이라는 이름으로요. 지금 당장은 백을 못 사도 이 사람은 언젠가 루이비통의 고객이 될 수 있어요. 카페는 미래의 고객을 미리 데려오는 입구인 거예요. 이런 하이 패션 브랜드의 F&B 매장 운영을 두고 탁월한 브랜딩 전략이라고 소개하기도 해요.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면 이건 브랜딩이 아니에요. 브랜딩은 브랜드의 정체성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런데 카페로 세 사람을 끌어들이는 건 정체성을 단단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건 가장 우아한 방식의 할인 판매이자 미끼 상품인 거예요. 루이비통은 절대 가방 가격을 깎지 않아요. 샤넬이나 에르메스도 마찬가지죠. 할인하기는커녕 매년 가격을 더 올려요. 그런데도 사겠다는 사람들은 줄을 섰습니다. 에르메스의 대표 모델인 버킨백은 1000만원이 넘는 가격에도 주문하면 1년에서 3년을 기다려야 해요. 그것도 매장에 그냥 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매장 직원이 고객을 골라서 이분께 한번 사실 기회를 드리겠다고 제안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지금 당장 가방을 살 수 있을 정도의 구매력을 가진 사람만 고객이 될 수 있는 거라면 길게 보면 점점 고객층이 좁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방 대신 다른 걸 시장에 던지는 거예요. 3만원짜리 케이크, 5만원짜리 버거 같은 거죠. 가방은 엄두도 못 내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도 우리 세계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가격대의 상품을 만들었으니까 경험해볼래? 라고요. 기존 제품의 가치는 1mm도 훼손하지 않으면서 미끼 상품으로 새로운 고객과 접점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명품 카페의 진짜 얼굴이에요. 할인 없는 할인인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장님 또는 기획자라면 루이비통 카페의 케이스를 여러분의 사업에 어떻게 응용하시겠어요? 손님을 끌어들일 부담 없는 저가 상품을 만들 수 있겠죠. 작은 굿즈, 저렴한 사이드 메뉴 같은 걸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가구나 주얼리처럼 구매 주기가 길거나 가격이 비싼 업종일수록 이런 고민을 많이 해보셨을 것도 같네요. 실제로 시몬스 침대가 침대도 없이 굿즈를 파는 팝업 스토어를 운영했던 적이 있어요. 침대 대신 브랜드 심볼을 새긴 안전모, 작업복, 목장갑, 볼펜 이런 것들을 채웠어요. 구경만 해도 재미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팝업 스토어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고 굿즈 판매로 낸 매출만 약 11억 원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은 여기서 멈춰야 해요. 여러분은 루이비통도 시몬스 침대도 아니니까요. 루이비통에겐 뿌리가 있어요. 1854년부터 170년 동안 이어진 장인의 손기술, 그리고 매번 가격이 올라도 사람들이 줄을 서는 절대적인 욕망이요. 가방 하나에 단순한 가죽이 아니라 170년의 역사와 예술이 담겨 있다고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3만원짜리 케이크, 5만원짜리 버거를 아무리 팔아도 그 뿌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 케이크와 버거가 가방을 더 빛나게 하는 판촉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브랜드는 어떨까요? 버티고 있는 나만의 본질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 3,000원짜리 굿즈, 5,000원짜리 미끼부터 던진다면 그 순간부터 소비자는 당신을 절대로 특별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3,000원짜리 저가 브랜드로 낙인 찍어버려요. 루이비통에게 카페는 우아한 우회로지만 작은 브랜드에게 무분별한 미끼는 문턱을 낮추는 게 아니라 브랜드 체급 자체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가 중요해요. 접점을 낮추는 전략은 본질이 단단할 때만 작동해요. 브랜드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만든 상품이 없으면 500만원짜리 대신 5만원짜리를 만들어도 안 팔려요. 그러면 자본이 없는 작은 브랜드는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해요. 순서를 뒤집는 거예요. 미끼를 던지기 전에 타협하지 않을 단 하나의 본질부터 정의하세요. 내 브랜드가 100만원짜리 가치를 품고 있다는 걸 먼저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증명된 다음에야 만원짜리 작은 상품이 우아한 마중물로 작동하기 시작해요. 구체적으로는 딱 두 가지를 먼저 하세요. 첫째, 내 브랜드에 타협할 수 없는 본질을 먼저 정의하세요. 그건 상품일 수도 서비스일 수도 세계관일 수도 있어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접점부터 만들면 그 접점이 곧 브랜드의 천장이 돼요. 둘째, 미끼가 연결될 곳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루이비통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 사람은 다음에 가방을 보러 가요. 낮은 접점은 반드시 더 높은 곳으로 향하는 동선이 있어야 해요. 그 동선이 없으면 미끼는 그냥 싼 상품일 뿐이에요. 여러분 브랜드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을 단 하나는 무엇인가요? 그게 정해지지 않았다면 미끼는 잠시 미뤄두세요. 브랜드의 선택을 해석하는 언더플롯이었습니다.